어두운 밤, 그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별들은 대부분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수많은 별들입니다. 우리 은하는 지구나 목성 혹은 태양 같은 수천억 개의 별이 강한 중력에 의해 모여있는 아주 큰 덩어리입니다. 그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큽니다. 은하의 끝과 끝을 시간으로 잰다면 약 10만 광년의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 크기를 가늠하기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은하가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은하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은하를 관측할 수는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미국의 천문학자이며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혁명적인 발견으로 인해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입니다. 허블은 1920년대에 은하들의 분광학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허블은 은하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짐에 따라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은하가 실제로 운동을 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하들 사이의 공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은하의 사이가 멀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고 물질의 밀도가 줄면서 온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의 우주보다 오래전에 우주는 밀도와 온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주는 복사지배 시대라 하고 현재의 우주를 물질지배 시대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주에서 일반적인 복사나 물질로 이루어진 표준 모형의 우주는 그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초신성의 관측과 우주배 경복사의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주는 최근에 가속 팽창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을 암흑에너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빅뱅 우주 모형은 현재 우주의 구조와 진화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모형 중 하나입니다. 이 모형은 빅뱅이라고 불리는 초기 우주의 폭발을 기반으로 하며 이 폭발로부터 우주가 형성되고 진화하였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모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크기와 온도가 줄어들면서 원자핵이 형성되고 빛도 방출됩니다. 이후 원자핵은 서로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고 우주의 초기 먼지와 가스 구름이 별과 은하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별과 은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주가 형성되었고 현재의 우주 구조와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뱅 우주 모형은 설명할 수 없는 초기 조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 모형에서 우주는 유한한 과거를 가지게 됩니다.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유한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상호작용은 초기 우주부터 현재까지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측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큰 거리에서 물질의 분포나 우주배 경복사의 온도 분포가 10,000분의 1 이내에서 거의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두 지점이 왜 같은 밀도와 온도를 가지는가? 이것을 지평선 문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평탄성 문제입니다. 감속 팽창하는 표준 빅뱅 모형에서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하여 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측에 따르면 현재의 우주는 아주 평탄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초기 우주에서는 그 평탄성의 정도가 현재보다 훨씬 큰, 즉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평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 정도로 정확하게 우주가 평탄한 것인가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표준 빅뱅 우주 모형의 평탄성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지평선 문제와 평탄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이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열적 평형 상태에 있던 공간이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의 가속 팽창으로 인하여 아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이후에도 그 두 지점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인플레이션 이전에 가졌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같은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게 되죠. 즉, 지평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속 팽창 기간 동안 우주는 아주 평탄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전에 우주가 그다지 평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우주는 매우 평탄하게 바뀌었으며 현재까지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탄성의 문제도 설명이 되게 됩니다. 우주의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초기의 짧은 시간 동안 고도로 급속히 일어난 팽창 현상을 말합니다.
이 팽창은 우주의 크기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인플레이션 기간 내에 생성된 초시계적인 불규칙성을 제거하며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1980년대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론은 초기 우주가 매우 작고 밀도가 매우 높았을 때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전체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되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스케일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므로 매우 작은 영역에서 매우 큰 영역으로 우주의 크기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팽창은 기본 입자들 뿐 아니라 무엇이든 충분한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 기간을 지나면 거의 동일한 상태로 분산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론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많은 중요한 우주의 성질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우주의 균일성과 평탄성을 설명하고 배경 복사의 천체 연력학적 공등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초기 생성된 코스믹 스트링의 형성을 설명하며 성간 기체의 분산과 같은 우주의 다양한 성질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론은 아직 일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이후 우주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으며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생성되는 새로운 입자들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아직 우주론 분야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봤는데요. 설명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역시나 우주를 설명하기란 쉽지가 않네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양동깨비였습니다.